스피커 1 나에게 탈 것 대신 탄약을 달라. 나와 내 가족은 우크라이나에 끝까지 남아 러시아와 싸울 것이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스피커 2 발언입니다. 스피커 1 반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와 비교되게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스위스 별장으로 대피시킨 사실이 밝혀지면서 러시아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31세 연하 애인으로 알려진 알리나 카바예바와 그리고 4명의 자녀들을 스위스로 피신시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7일 유로뉴스에 뉴욕 포스트 등의 외신은 푸틴의 연인이라 알려진 알리나 카바예라와 4명의 자녀가 스위스의 한 별장에서 스피커 2 머물고 스피커 1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리듬 체조 금메달리스트인 카바예바는 지난 2007년 선수를 은퇴한 직후 친푸틴 성향정당의 통합러시아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 2014년 푸틴 대통령의 전 부인과 이혼한 후 러시아에서는 카바예바가 그의 연인이라는 보도가 연이어 나왔지만 푸틴 대통령은 존중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며 언급을 피해왔습니다. 그는 지난 2014년 러시아 국영 미디어그룹 회장으로 스피커 2 재직하면서 스피커 1 $1,000만 약 123억 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스피커 2 알려져 스피커 1 푸틴 대통령이 꽂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스피커 2 햇 스피커 2 이상하며 스피커 1 푸틴은 화가 났고 스피커 2 좌절했으며 스피커 1 민간인 사상에 관계없이 우크라이나 군을 꺾기 위해 한층 밀어붙을 스피커 2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피커 1 해외 전문가들은 푸틴은 현재 이성을 잃었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스피커 2 못하고 있다라며 스피커 1 우크라이나에 이어 전투기를 제공한 폴란드까지 침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스피커 2 스피커 1 이렇게 우크라 주변국들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이 극에 달하자 놀랍게도 이들은 모두 한국산 무기를 대거 사들이는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폴란드를 비롯해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그리고 터키까지 한국의 K9 자주포를 대규모 수입해 러시아를 막는 K9 자주포 벨트를 형성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부터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최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한국의 최신형 무기에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LIG 넥스1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전세계 대부분의 주식이 폭락하는 지금 이 시점에도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국들의 러시아군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고 있는 현상을 두고 주요 외신들도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유럽국들을 대규모 사들이고 있는 한국산 무기는 K9 인자주포뿐만이 아닙니다. 노르웨이는 현대로템이 만든 K2 전차를 노르웨이 국가 주력 전차로 삼고 있습니다. 도 이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산업계 관계자는 동유럽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미국이나 영국, 독일 제품에 비해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라며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추가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체계 수출액은 2016년 25억 6천만 달러에서 2011년 72억 5천만 달러로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방산업체는 올해도 중동과 유럽, 호주 등지에서 굵직한 수출 계약을 스피커 2 앞두고 있어 스피커 1 수주액이 100억 달러 약 12조 원을 웃돌 스피커 2 전망입니다. 스피커 1 스웨덴의 민간 연구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15일 발표한 국제무기거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 10대 무기 수출국 가운데 한국의 수출 규모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이전 5년 대비 210 급증했고 전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도 스피커 2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피커 1 미국도 포기했는데
한국이 개발을 거의 완성시켰다는 신이 지팡이에 인공적으로 무거운 운석을 우주로 쏘아 스피커2 올렸다. 스피커1 마치 우주, 지구에 떨어진 것처럼 원하는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떨어뜨리면 괴멸적인 파괴력이 발생해 해당 지역을 초토화시킨다는 개념인데요.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현무호로 알려졌지만 이는 언론이 편의상 붙인 이름입니다. 별도의 개발명이 있는데 역시 비밀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고위력 탄도미사일이란 정식 명칭에 대해 별명을 지을 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이지드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몇 번 더 시험 발사할 계획입니다. 성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르면 내년에 양산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장형근 항공대 항공우주기계학부 교수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8톤의 탄두 중량을 마하 10의 속도로 떨어뜨리는 추력을 스피커2 가졌다며 스피커1 탄두 중량을 1톤으로 가볍게 한다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신의 지팡이의 기술에 일부 적용된 현무2 미사일은 악천후를 뚫고 먼 거리의 타겟을 정확하게 명중했습니다. 번코나 취하 시설을 한 방에 무너뜨릴 만큼 파괴력도 엄청난데 정확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신이 지팡이를 폴란드를 비롯한 러시아 주변의 동유럽국들이 가장 먼저 사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모든 미사일 무기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러시아군 주요 시설들을 순식간에 괴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스피커2 미국, 스피커1 특히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한국의 최첨단 무기를 동유럽국들이 대규모 사들이기 스피커2 시작하면서 스피커1 러시아가 상당한 위협을 느끼었고 내년에 이들의 신이 지팡이를 수입하는 순간 러시아는 더 이상 이들을 건드릴 수조차 없게 되기 때문에 올해 현재에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 스피커2 말하고 있습니다. 스피커1 내년에 한국산 최첨단 무기에 신이 지팡이가 동유럽에 상륙하기 전에 말이죠.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스피커2 거론 스피커1 조치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 스피커2 것을 두고 스피커1 그동안 우방국이었던 한국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단지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것만으로 한순간에 이렇게 한국에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러시아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풀리지 않던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은 수많은 러시아군 희생자를 발생시켰고 러시아 내에서도 푸틴을 제거하려는 쿠데타의 움직임과 푸틴을 끌어내리자는 러시아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에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는지 푸틴은 미국에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다르치예프 러시아 외무부 북미국장은 8일 러시아와 미국은 냉전 때와 같은 평화적 공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진솔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를 할 준비가 됐고 두 나라 간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이 남아있다고 믿는다. 스피커2라고 말했습니다. 스피커1 그러면서 서로 간 가치와 이상에 대해 차이가 있었지만 냉전 시대에서 작동했던 평화적 공존 원칙을 기억해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표현의 규칙에 기반을 둔 스피커2 질서와 스피커1 전통적 도덕 가치를 부정하는 진보적 규범을 강요해선 스피커2 안 될 것이라고 스피커1 덧붙였습니다. 다루치예프 국장은 러시아와 미국의 스피커2 핵강대국으로서 세계의 스피커1 운명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양자 관계의 기본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서로의 관계 정상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피커2 말해 스피커1, 물론 이를 위해서 상호 간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며 우리는 이와 같은 상호주의에 대한 스피커2 준비가 돼 있다라고 스피커1 꼬리를 확 스피커2 내렸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스피커원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